안녕하십니까. 이 정치에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이제 협상이 이제 집단의 그 협상이 있잖아요. A란 집단과 B란 집단의 협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집단의 보수가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건 법이 가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A란 집단의 의제에 대해서 B란 집단이 그 의제를 아무리 반대하려고 하더라도 테이블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한국의 정치 현실은 야당의 집단의 대표가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이나 현 정부나 테이블에 안 나오잖아요. 야당은 새로운 정권을 잡아서 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의 대화 파트너는 물론 여당 대표도 되지만 대통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현 정부의 국무총리가 경험이 많고 인격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잘 이제 막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34년 전에 민주당을 만드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참 답답해요. 정말 이 나라가 민주화가 제대로 되고 지금 이념 논쟁이나 역사 논쟁을 피하고 지금 급한 일이 많잖아요. 지금 아시아 경제 공동체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이 오염수 문제라든지 많잖아요. 많을 때는 어찌되었든 야당의 정부 대통령의 대화 파트너는 도덕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탐 대치를 하면 안 돼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민주화의 기치를 들고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 역사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총재의 정책 보좌를 하고 지역위원장을 할 때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보좌관으로 있던 시절에서 그만큼 아주 옛날 이야기죠. 왜 제가 지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월은 흐르고 아무리 30년이고 40년이 흘러서도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맥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지금 이재명 대표라서 뭐 DJ를 닮았다는 분도 있잖아요. 정신없는 소리거든요. 심지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부터 농담거리를 받아서 받도록 DJ를 욕을 보이는 거죠. 그거는 어디 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국정을 바로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대표가 도덕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법적인 문제고 틀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맥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도 막 시끄러운데 그 야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질문을 어떤 부분은 잘했더라고요. 국무총리한테. 아니 몇 톤이라도 물을 가져와 가지고 오염수를 가져와가 직접 시험해보고 해야 안 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항의 쪽한테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했더라면은 거기에 한 20만 배럴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수조를 만들고 우리가 실험을 하고 그 야당 국회의원이 말을 잘했어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매일 몇 시간 데이터를 공개하고
특별 생중계 방송을 계속 틀고 또 그리고 우리 힘으로 꼭 방류가 아닌 현재 아직 그 알프스 핵중 그 설비 시설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아직 파란 그 간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이런 것들을 더 희석시킬 수 있는. 아니, 바닷물도 희석을 시키는데 물론 바닷물은 양이 거대한 희석을 시키지만은 우리가 희석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다면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대통령 결단을 내려가지고 한 10만 배럴이나 20만 배럴 정도 가져와. 그러면 한 뭐 10만 배럴 가져온다 하면은 뭐 한 12,300톤, 20만 배럴 가져온다면 한 3만 톤 정도 예?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적절한 장소에 그 이제 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처리 용기에 다 넣어둔 거거든요. 용기에 넣을 수가 있고 또 넣어둔 것도 있으니까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24시간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쟁에만 매몰되다 보면은 이런 방법에서 질의하고 하는 데 가지고 잊어버립니다. 그 총리는 국무총리는 그래도 다년간에 여러 가지 학식과 경험이 많으니까 예예 하고 답변하는데 조금 여당 야당이 냉정을 갖고 국민을 위한 자세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는 도덕성을 확보한 자가 야당 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대화를 해야 돼요. 이제 대통령도 야당 대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구멍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제1야당의 의원들이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야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만은 또 대화에 나오지 않는 대통령의 마음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살아온 바닥이 법률적인 근거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슨 딜을 하는 건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제 이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리코스론하고 난 리코스론에 대해서 이제 물어왔더라고요. 뭐 한 번씩 제가 설명했던 거지만 그러면 SBLC를 자기들의 프로젝트에 쓰기 위해서 이제 가져오는데 어느 경우에는 리코스론이고 어느 경우에는 난 리코스론입니다. 그러면 난 리코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SBLC에 대해서 결전 날에 갚을 의무가 없다, 리스판서빌리티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리코스는 일종의 론의 성격이라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SBLC가 이렇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프로젝트 담보가 아니고 SBLC가 이제 담보가 되고 SBLC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담보가 되어 가지고 이 SBLC의 LTV를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밸류가 얼마 되냐,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걸 내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론을 해주는 거예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코스는 무엇이냐?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펀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SBLC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론을 해주는 은행에 세워두고 거기서 뭐 80%는 80%, 75%는 70% 이렇게 레벨 투 밸류를 해가지고 LTV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쓸 수가 있는 거고 란 리코스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SBLC가 예를 들어가지고 20M짜리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이 20M짜리를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돈을 캐시를 지원해 주려는 은행에 난 리코스로 넣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행여나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때라도 이 여러분이 맡긴 SBLC의 페이스 밸류 어마운트를 벗어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리코스로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 SBLC를 가져온 부분에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리코스는 이 SBLC만 던져줘 버리면은 여러분에는 어떠한 리펀드할 책임이 없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난 리코스로 모니타이즈를 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것을 매입한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게 되고, 주로 이제 PPP나 캐시 트레이딩을 할 때 주로 난리코스를 쓰게 되고, 난리코스의 그러한 방법을 아는 분은 난리코스를 쓰지요. 왜? 난리코스가 가장 이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BLC를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프로바이딩 뱅크로부터 아이센 넘버나 모든 그 자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여러분이 760을 가져오기 전에 미리 여러분에게 난리코스를 주겠다는 펀드가 있는 은행, 리시빙 뱅크에다가 이 SBLC의 모든 디테일을 먼저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코스는 내가 이 SBLC를 가지고 내 프로젝트에 가져온 돈만큼 쓰고 있다가 이것을 내가 다 그 은행이 요구하는 이자나 이런 걸 해서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난리코스는 무엇이냐? 이것은 일종의 모니타이즈 성격으로서 이것을 내가 난리코스의 리싱뱅크에 주게 되면은, 만약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받은 돈보다 더 내가 은행에 줘야 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SBLC 하나 자체로서 다 갚아버리고, 왜냐? 그 은행은 이미 난리코스 발생 후에 자기들이 이제 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가급적이면은 프로젝트에 필요한 SBL을 가져올 때는 난리코스로 받으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 프로젝트를 받아가 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자금에 쓰는 데 있어서 좀 안정되게 쓰기 위해서는 난리코스로 가져왔을 경우에는 미리 은행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또 난리코스로 해주는 이 펀드들이 많아요. 또 이 펀드들이 지정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SBS를 받을 때 그런 라인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협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 국제금융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이 조국의 미래와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니까 그저 방류되는 거, 뭐 이게 찬반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찌되었든 우리 한국민의 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느냐 같이 연구하고, 어떤 이 나라가 부흥되고, 오늘 또 보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출생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앞으로 국가의 장래가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 국가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상당 어려움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에도 정치적인 이득보다도 국가의 이익, 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이냐, 또 해묵은 역사 이념의 논쟁보다도 좀 폭넓게 국민 통합이 되는 길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